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2월 5일 오후 낮입니다. 낮 12시 52분입니다. 한 주 잘 시작하고 계십니까? 참 이번 주에는 설 연휴도 있고 그죠? 좀 좋은 행사들도 있고 좋네요. 폰 시장이 뭐 썩 달갑지는 않습니다. 그죠? 역시나 1월 이후는 뭐 좀 흐지부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봄에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지도 않고 너무 나쁘지도 않고 그리고 좀 불안한 요소들도 있고 긍정적인 요소들도 있고 참 복잡다단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기가 또 우리 또 파동 기술적 분석으로는 조정파의 국면에 있는 잔잔바리의 파동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뉴스를 살펴보면서요. 이건 나스닥의 미 증시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한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전반적인 이런 이야기들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시대의 투자를 우리 많이 벌었잖아요. 그죠? 우리 시대 투자를 언제 어떨 때 투자를 좀 하고 어떨 때 좀 리스크를 또 감내하면서 또 크게 한번 밀어 넣어 볼지 한번 견적을 한번 짜보도록 합시다. 매일매일 업로드를 하기가 조금 힘들어질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많이 좋아해 주시는데 자, 날것의 방송 안쌤입니다. 미국 블록버스터급 고요 미국 조동시장 미스터리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뉴스. 뭐 기업 가정과 기업 조사 사이 결과 사이가 격차가 크다. 이런 뭐 일거리 증가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실업도 많이 나왔거든요. 음. 어쨌든 미국은 대단하죠.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부분들이 어떤 게 있었었냐면 제가 이제 뭐 한국 증시, 중국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반등도 꽤 많이 했었습니다. 이 정도로 그죠? 이렇게 했었었는데 사실 미국 증시 상승한 거에 비하면은 뭐 부족하죠 많이. 미국 한국 증시가 이제 22,100 정도, 2,100 정도에서 반등을 했죠. 2,100에서 2,600이니까 2,800까지 봤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2,100에서 뭐 2,800만 30%. 그럼 이거는 지금 한 70% 가까이 상승을 한 거란 말이야. 미국 증시 더 강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시장을 잘못 봤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구간이 아마 23년 봄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라. 충분히 미국 증시가 충분히 싸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때 한 산삼 언제 살 거냐. 어, 특히나 그 당시에 이제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메타였거든요. 메타가 아니 이때는 막 달려들더니 여기는 왜 못 사냐. 메타의 가격이 2015년 이때 가격보다 더 싸다 이러면서 막 했었는데 메타가 엄청나게 올랐네요. 그쵸. 똑같은 거긴 해요. 뭐 사실 그러면서 중간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 미국 증시에 대한 숏포지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다가 여기 손절에 대한 인정을 하고 여기 다시 숏포지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죠? 여기는 이제 이건 고평가되었다. 미국 경제가 이제 중국의 자본들과 기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것들 기술들을 쫙 흡수를 하게 되면서 미국 경제가 강력하게 성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께 미국 경제가 한 10% 정도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라고 제가 13,800 정도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14,000에서 이제 그것에 대한 반등 시그널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반등성이 진행하게 되면서 제가 숏포지션을 전량 청산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 수요에 대한 손절을 조금 보다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충분히 수익으로 빠져나온 상태고 그 이야기를 지금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또 10% 정도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 하게 되면 여러분들 궁금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때 10%라더니 여기 또 10%냐? 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때보다 미국 경제가 더 성장을 했어요. 물가 상승률도 경제 성장률에 대한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임금 성장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경제 성장은 2에서 3% 계속 성장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미국 원래 1% 성장을 했었는데 작년에 3% 성장하게 되면 엄청난 성장을 했었죠. 그래서 10% 정도 성장을 되게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면 16,000 정도가 이제 적당한 포인트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굉장히 좀 순간적으로 뭐 악재라든지 이제 트리거 것들이 터지면서 임펄스 웨이브로 하락을 하게 되면 15,000대까지도 정적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올해는 저는 미국 증시 나스닥 기준 16,000포인트 정도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이렇게 좀 견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역시나 또 한국 증시와 중국 증시는 지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국 증시, 한국 증시 지금 한국은 굉장히 안 좋죠. 하지만 지금 나아지고 있는 지표들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뭐 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수지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좀 낮아지면서 특히나 이제 미국이 이제 돈을 빨아먹을 때 한국, 중국 빼놓고 다 올랐어요.
금리를 올리면서. 근데 이제 중국 돈이 이제 안 빠져나갔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개털된 거지. 근데 좀 있으면 이제 내가 나오겠지만 미국 이제 대선 이제 뭐 트럼프라던가 뭐 이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대선이 바뀌게 되면서 또 어떻게 또 둘이 합의를 할지 어떻게 뭐 대선이 될지 뭐 그거는 좀 이따가 보면서 한번 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중국 증시도 지금은 이제 좀 준비를 하자.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것보다는 조금 준비를 하고 있자. 그죠? 반등이 나스닥 그러니까 한세테크 크게 반등을 했었다. 다시 제자리 돌아왔거든요. 이렇게 지금 전정을 하고 있고 한국 증시는 여러분들께 좀 저평가되어 있다. 한 10% 정도. 그래서 한국 증시는 올해 2,800 정도 코스피 기준 2,800 정도는 보지 않을까 예상 중에 있습니다. 2,800. 네, 요 정도 되겠죠. 그죠? 2,800, 2,850 사이.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반대 크게 한번 나왔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이제 미국 증시가 빠지게 될 때 만약에 이제 그냥 부의 재분배 형태로 다시 이제 부가 좀 돌면서 미국 증시가 천천히 그냥 꼴랑꼴랑하면서 천천히 또 파도를 치면서 순간적으로 조정 같이 줄 수 있겠지만 파도를 치면서 우리 코인 시장, 한국 증시 뭐 이런 식으로 돈이 좀 다시 분배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떤 트리거 그죠? 트리거가 터지면서 전 세계가 동시에 금융위기가 터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후자의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 조심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조심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산은 비중을 안전자산 쪽으로 조금 많이 모아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도 주식 중에서 그러니까 고위험 자산 말고 저위험 주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주식들 좀 요즘 뭐 핫하더라고 뭐 PBR 뭐 저쪽 하면 핫한데 한국이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일단 좀 기대도 좀 되기도 하고 뭐 금융 정책만큼은 경제 정책만큼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입니다. 네. 지켜봅시다. 네. 원초 1300원을 넘긴 원달러 환율 달러 추격 매수 위험 달러 사지 마세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감세 호황 대신 관세 불황 이런 부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 대선이 굉장히 큰 변수로 자기네매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중정책 그죠? 우리도 미국에다가 장사하는 그 부분 그리고 지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 트럼프가 시작한 거잖아. 근데 이제 트럼프는 장사꾼이라서 참 고민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 그 기업들도 한번 타격 입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곧 근처 가서 우리가 좀 대비를 조금 합시다. 네. 사과 가격 본 엄마들 화났다. 56% 뛰어 세계 1위. 한국이 과일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중국에 이제 친구가 있으니까 내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거기는 과일이 한 소쿠리 있잖아요. 한 소쿠리에 한국 돈 2,000원 정도 한대요. 그러니까 1차 생산물이 엄청 저렴한 거야. 노동비가 싸니까. 근데 한국은 이게 1차 생산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정말 일본보다 훨씬 비싼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돼, 이 부분은 저는. 사람들이 고급진 걸 찾다 보니까 생긴 현상인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뭐 전반적인 물가는 2%로 안정세됐다는 얘기 뉴스 나오고 있고 그리고 특하면 받던 도수치료 제동 과잉진료 스톱 네, 그런 부분도 나오고 있네요. 네. 낮에는 배장 빌려주고 배달도 뛴다 배낭가 사장님 고육체 제 삶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도 하고 경제 뉴스도 보면서 저뭐 시간 날 때는 배달도 알바도 뛰고 예전에는 택배까지 했었죠. 그리고 뭐 살은 안 빠지는데 그리고 요즘 뭐 역시나 본업인 학생들 가르치는 것도 틈틈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뭐 이틀 만에 1,700원 몰렸다. 전세대 추가 타기도 열풍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네요. 금리 더 떨어져라. 저축성 예금에 뭉쳤던 금리는 떨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예정된 수잖아. 이제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지면서 경기가 떨어지고 있고 나중에 경기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그것에 대해 약간 천천히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중간에 이제 경기가 다시 부양이 되면 되겠죠. 네. 한국 증시 들어올 열쇠 주저하는 거 규제 완화 이겁니다. 그쵸?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 주주 환원 정책, 그러니까 배당 소득을 좀 줘야 되는 부분도 충분히 존재하는 것이고, 이거 적대적 M&A 이런 것들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사주 초과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M&A 그리고 그 뭐라고 할까 생각이 안 나네.
그 기업을 쪼개는 거. 그죠? 이 쪼개는 게 되게 주주회사 만들면서 기업 바보 만들어 버리니까. 이거 카카오 이번 여러분들 그래서 다 터졌잖아. 그죠? 제가 그것 때문에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강하게 못 드렸었고, 물론 단타 중간중간에 많이 봤었지만. 자, 갈 것 없는 미국 MMF가 6조 달러 모였다. 전년에 전뭐 이거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얘네들이 미국 이야기를 왜 자꾸 하냐면 이 평균 수익률 5%의 그 이자를 주려면 돈을 일단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계속 따라와야 얘네들 그걸 돈을 벌어서 이자를 줄 텐데 그게 아니라면 미국의 자체가 돈이 떨어져 버리는 상황이 돼 버렸다고.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말라 죽는 걸 선택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얘네들이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아마 큰 뭔가를 일으켜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전쟁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든. 왜냐면 어떤 얘기냐면 돈을 이제 5%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경제 성장률이 또 올라가고 이게 이제 예를 들어 7% 경제 성장률 이자 포함해서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되면 투자 그러니까 이 돈을 빌렸을 때 1,000을 빌렸을 때 5를 주려면 이걸로 7을 이상 5 이상의 돈을 만들어줘야 5를 주고 나기가 남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장기적으로 5를 계속 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무의문점인 거지. 근데 그렇지 않고 이번에 금리 인상하지 않았다면 당장 이제 부실한 애들이 이제 생겨버리는 거라. 이게 되죠. 깨져버리는 거예요. 팡 하고 못 견디고 그래서 금리 올리면서 돈을 이제 일단 유입시켜가지고 얘네들로 돌려받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돌려받기를 하다가 이게 터질 때 미국이 최강대국이고 달러를 갖고 있는 패권국이다 보니 som간 말씀이지만 일단은 이제 세계 경제 이제 러시아라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뭐 이번에 이란도 그렇고 아랍이죠. 아랍 쪽 이란 맞나? 아랍 쪽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그쪽에 생기면서 이란이 이제 개입을 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북한도 그렇고 그런 이슈 좀 약간 불안한 이슈들 자꾸 만들어서 미국으로 돈을 몰리게끔 자꾸 하는 모습이에요. 저는 이런 정치적인 요소도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90% 이상일 겁니다. 이게 음모론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불안하니까 그래도 미국이 지켜주겠지.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최고야 라면서 돈을 모으면서 이 불안 요소를 좀 만들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럼 얘네들이 이제 이걸 한번 터트려야 된단 말이야. 이걸 터트릴 때 어떤 방법으로 터트릴지가 이제 걱정도 되고 고민도 되고 터트리지 않고 그러니까 뭐 적당히 이제 소거시키면서 여러분들께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서 다시 투자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좀 잘 미국 자체가 이제 정말 좀 강대국으로 계속 유지가 되면서 갚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유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너무 극단적인 변수도 있고 너무 다양한 변수들이 많아서 지금 예상이 좀 힘들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전력만 덫에 걸린 전기차 인프라. 전기차는 얘기했죠. 그죠? 여러분들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기차가 미래다 하면서 막 순간적으로 막 다 보급될 줄 알았지. 전기차 아마 10년 딱 지난 5년에서 10년 딱 지나게 되면요. 배터리 문제 엄청 심각해질 거고요. 전기차가 아마 별로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전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대기오염을 수질오염으로 바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토양식 수질오염으로. 대기는 바로 눈에 보이지만 토양과 수질은 천천히 보이잖아요. 아무나 앞으로 뭐 기형아도 많이 나타나고 뭐 그렇게 되겠지. 환경이 변해가니까. 그죠? 좀 속상한 이야기긴 한데. 그리고 이제 전기차 부분도 이제는 사실 이걸 개인용 전기차가 아니라 전기차는 이제 상업용으로 써서 정말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택시 같은 것들. 자율주행 택시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가서 공항으로 쫙 들어가는 그런 택시들. 뭐 영화 같은 거나 요즘 애니메이션 같은 걸 보다 보면 전기차들이 막 자연스럽게 막 무인 촉촉촉 다니잖아요. 그렇게 될 거고 아마 임대 쪽으로 점점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중국 스마트폰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있고요. 엔솔 전기차 위축에 ESS 이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ESS 쪽으로 돌파구를 찾는 건 굉장히 좋은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는 좀 관심 있게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비전 프로 꼈더니 바닥서 선역까지 고화질 하면 비전 프로 궁금하네. 네. 카톡 유튜브에 밀렸다 모바일 플랫폼 1위 내죠. 유튜브가 장난 아니죠. 저도 유튜브는 무료 결제를 해서 쓰고 있는데 장난 아니죠.
10년간 집가 상승 1위 분당 어쩌고 뭐 다 부동산 이야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아직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에요. 환율입니다. 환율은 1334원 그냥 쏘쏘한 그런 상황이고요. 엔환율은 이제 8.9 정도로 살짝 조정을 좀 주고 있는 부분이네요. 유가는 다시 80을 찍고 제대로 왔습니다. 만약에 이제 67 정도로 오게 되면 다시 롱 포지션을 잡아보셔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빅스 차트는 또 바닥을 이렇게 계속 치고 있죠.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또 반등을 좀 줬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 크게 조정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뭐 그럴싸한 조정, 숏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 드렸던 구간 요 구간이었었고, 그죠? 여기서는 뭐 알아서 해라 여러분들께 이 정도까지밖에 못 빠진다. 이거 이론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번엔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라는 말씀 드리긴 했었어요. 하지만 뭐 안 깨졌는데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서 숏을 박는 그런 멍청한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노리는 거야. 맞죠?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요? 또 숏 포지션을 노릴 때가 됐습니다. 왜? 지금은요 보시면 어쨌든 지금 상승에 대한 각이 약해져 가고 있잖아요. 요거네 요렇게 와야 돼. 이렇게. 그러면 여기 상승에 대한 각이 어디까지 잡히겠지. 아직까지 안 잡히는데 정확하게. 그죠?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지금 이제 요 추세, 작은 추세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어떻게 저째 하나 생성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당기다가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딱 꺾이는 순간 요두 이런 거죠. 요런 순간 또 들어가는 겁니다. 숏 포지션. 이번에는 이걸 깰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요건 좀 이게 요거보다 좀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는 요 정도까지 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매매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빠질까요? 반등할까요?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한 이 정도까지만 보면 된다. 요 1차는 요 정도, 2차는 요 정도라 했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반등 나오고, 그죠? 조정 다시 나왔네. 반등 또 나왔네. 알게 뭐야? 여기서 내가 더 이상 해줄 게 뭐야? 이 다 맞는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여러분들이 빠지는 걸 보고 들어가고 오르는 거 보고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행보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죽어요. 이해되셨죠? 오르는 걸 보고 들어가라는 말 하는데 그거는 이제 완전히 다르고 추세 돌파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상승 추세가 지금 끝자락에 도달하고 있단 말입니다. 누가 봐도 끝자락 패턴 아닌가? 이럴 때는 이제 추세 보고 들어가면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턴을 한단 말이에요. 유턴을 할 때 이걸 뚫고 타락한 각도를 약하게 만들고 그러고 돌파할 때 이때 돌파하는 거 보고 들어가지.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했던 매수에 대한 포인트, 매수에 대한 포인트 이렇게 됐죠. 여기서 매수 잡고 여기서 숏 이야기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틀려가지고 여러분들께 사과드렸던 구간이 요 구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두가 한두 군데 손절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까지 다 맞추면 그게 신이지. 사람이니? 그죠? 이는 다 잡아줬잖아. 때리고 잡. 숏 물량 줄이고 숏 물량 줄이고 숏 물량 줄이고. 그러니까 이게 숏 물량 줄이고. 근데 여기서 또 떨어질 거 생각했냐? 아니야. 그냥 물량 다 또 막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와버리면 하다가 다시 손절해야 되는 거야. 제가 여기서 손절 한번 했거든. 요거 여긴가 손절 한번 했었을 거야. 여기였던 것 같아. 여기 손절했던 것 같아. 요거 숏 값보다 손절했던 거가 요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맞네요. 여기서 숏각을 여기서 다시 이제 요 규모에서 다시 이렇게 숏을 한번 이렇게 한 번 더 큰 더블 이렇게 큰 더블을 만들어 줄 줄 알고 여기 숏을 봤었 건데 뚫어버린 거예요. 손절을 했었어. 그리고 여러분들께 요 조정 말씀드렸고, 그쵸? 요 조정도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지금 한쌤이 숏을 말씀드린 건 요가 요 아닙니까? 여기나 여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하지 않는다고. 물론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라고 생각했던 부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황을 혼란 느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확실한 건 이관에서 여기를 한번 볼 거다. 요거는 확실하다. 자, 그리고 이 상승이 이번에 이제 그 메타 캐리입니다. 메타가 실제 엄청 잘 나오게 되면서 메타 캐리가 나왔는데, 메타가 아마 여기 이렇게 쭉쭉쭉 연결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10중 8군 한번 조정을 줍니다. 90% 이상의 확률로 조정을 줄 겁니다. 갭상승 크게 나왔었는데 이미 실제 다 확정되긴 됐기 때문이지. 됐죠? 네. 자, 한국 증식은 됐고, 그 다음에 그 뭐냐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솔루션. 자, 에코프로가 움직일 때 제가 LG 에너지솔루션 이 모양인데 그걸 뭐 하냐 이런 말씀 드렸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오래전인데요. 볼게요. 이게 언제냐면 이게 22년, 그러니까 1년 넘었네요. 22년 LG 에너지솔루션 35만원 하방 이탈시 강력 매수 가능하다. 35만원 하방 이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LG 에너지솔루션 바닥을 다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당시에 이게 엄청나게 상승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직까지 수급도 강력히 들어오지는 않지만 35만원이 다시, 그러니까 아마 이 기회사가 나중에 큰 변수를 가지게 될 겁니다. 강력한 기술도 제일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에코프로도 많이 좋은 회사지만 LG 에너지솔루션을 보시면서 2차 전지를 견적을 취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녀석과 같이 봐야 될 게 뭐다? CLTL 맞죠? 아닌데 CATL인가? 아니 모르겠다. 이게 안 나온다. 잠시만요. 여기 어디 있을 거야. 그 중에서 같이 보셔야 돼요. 어디 갔는겨? 제동은 사투리입니다. 어디 갔는겨? 아유, 눈이 사신가? 보이질 않네. 아무튼 네, 두 개를 같이 보셔야 돼요. 네. CATL은 조금 반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있네. CATL, CALT를 나오네요. 네. 반등했다 수익이 다시 나오고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왜냐하면 이제 업황 자체가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왜냐면 전기차, 배터리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같이 가다가 어느 정도 이제 궤도를 잡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살아남는 경쟁 상대가 되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직은 전기차 자체가 성장 사업이잖아요, 그죠? 배터리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클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에코프로 BM도 많이 빠지고 있죠. 에코프로 BM도 이제 잠깐만 10만원대 빠지게 되면 뭐 또 반등성 단타를 노려보셔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봐봐. 이게 나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에코프로도 그렇고. 그죠? 여러분들 좀 더 간다고 뭐 더 오른다고 막 좋아해가지고 여기서 사갈 팔락을 했다가 한숨 개새끼 이러면서 욕 바가지로 하시다가 150만원 갔네 이러면서 우와 하면서 무슨 사투 죽인다 이러다가 여기 산단 말이야. 그죠? 개미들 여기서 산다고. 세력들 하는 놈 여기서 사고. 요거 요 매물 잡고 그죠. 요게 핵심이거든.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이거. 와우 강력하죠.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회사 이렇게 움직이지 나쁜 회사는 이렇게 움직여. 진짜 세력질 나가는 거는 삼천리도 좋은 회사긴 한데 나쁘지 않은 회사인데 이러고 가진다고. 그죠? 영풍재즈인가? 영풍재즈 맞나? 영풍재즈가 나쁜 회사였나? 이런 걸 봐봐. 이렇게 빠져버린다고. 강가. 이런 게 설거지예요. 차트 참 멋있거든. 얘네들이 여기서 작업친 거거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량주든 세력주든 저는 시기가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시기가 중요하다고 일단 보는 입장이고, AI가 이제 그 전기차 배터리가 한번 한 사이클 돌았고 이제 AI가 이 정도 상황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이 정도 AI가. 그리고 지금은 이제 좀 저평가된 종목들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비트코인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뭐 크게 뭐 요동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역시나 우리 1월 이후로 1월 이후 기점으로 고점을 치고 뭐 조정 반등 뭐 조정 반등 주고 있는 부분이고, 이동평균선에 살짝 데드크로스 등장하고 있었고 이동 20평 올라가고 있고 40평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방향성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좀 출렁출렁거리면서 눈치를 좀 보고 있죠. 나는 원래 비트코인 올라가고 싶어. 제가 보기엔 코인 올라가고 싶은데요. 증시가 너무 비싸. 경제가 조금 위축될 것 같은데,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어떡하지? 올라갈까 말까 뭐 그런 상황. 그러다 보면 아직 흐름은 긍정적입니다. 흐름은 긍정적이지만
긍정적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일단 월봉상 보시면 좀 치울게요. 다소 비싼 가격 위치가 되어 있어요. 비싼 가격의 위치. 그러니까 얘가 상승을 하더라도 우리 과거 나스닥처럼 이런 시간에 좀 나와주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저는 솔직한 말로 조금 더 올라가도 되고 조금 더 올라갔다 빠져도 되고. 여러분들께 제가 뭐라 그랬어요. 비트코인 이때 우리가 이때 빠질 때 여기서 우리가 과거 여기 와서 비트코인 5만 달러 보자 말하면서 막 난리 쳤었던 게 한 3, 4년 전이고 5만 달러 확인하고 나서는 여러분들께 뭐라 그랬냐면 2023년 10월을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거든요. 이때 알트코인이 많이 올랐죠. 그렇죠. 이게 웨이브가 다음 웨이브다. 그럼 지금은 또 뭐라 그럴 거냐면 그리고 나서 참 죄송합니다. 올리고 나서 5만 달러. 그 5만 달러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 지금도 뭐 만약에 그냥 상승한다고 하면 저는 한 5만 달러 정말 많이 가면 5만 2천 달러 근처까지만 저는 생각할 겁니다. 올해 안에는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목표치를 5만 2천 달러 정도로 볼 거고요. 올해 안에 만약에 뭐 3만 달러대 3만 6천 달러에서 아마 3만 달러 전후가 오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매수하시라고 노리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박스권을 좀 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구간은 좀 비싸. 그러니까 내가 빨리 사서 빨리 결과를 보고 그냥 빨리 단타를 치고 돌아가는 애들은 그렇게 진입을 하셔야 돼요. 그 대신 손절을 꼭 잡으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그리고 중기 아니면 초장기적인 흐름. 왜? 흐름이 좋으니까. 왜냐면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이 뒤에 나올 그림은 이제서야 올라가는 거 25, 26년 넘어서 다 나지고 상승하게 되면 이제서 올라가는 거 이제는 5만이 아니라 17만 달러 정도까지도 올리게 됩니다. 17만에서 27만 사이인데 그건 연장파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그림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과거에 이것처럼 이렇게 다지고 올라가는 그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조정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때도 보시면 주봉상에도 볼린저 밴드도 고평가되어 있었을 겁니다. 살짝 고평가 치고 그죠? 고평가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나오고 나서 뒤에서 시작되는 모습 이걸 잡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제 대충 여기일까라 지금 들었을 때 여기는 아닐 것 같고 여기처럼 움직이는 가능성이 그게 너무 긍정적인 거예요. 그죠? 물론 여기서 뭐 이렇게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지만 당시에 요 파동을 우리가 임펄스로 충격파로 상승 1파로 우리가 바운팅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거기에 유사한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좀 생각하고 왜냐면 여기 엄청 강하죠. 똑같죠 규칙 여기도 엄청 강하잖아. 이게 더 세거든. 요 패턴이 나왔을 때 참 매력적이란 말이에요. 나올 것이다 이게 아니고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나올 가능성이 꽤나 있어 보이고 이거 오면 이제 이거랑 똑같잖아요. 봐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거래 터지고 반등 나오고 수렴 횡받다가 빵 그죠. 근데 이 패턴 1퍼스 비슷하거든요. 패턴이 그러니까 잔반바리가 하나 더 남을 수 있어요. 바로 가는 건 그러니까 바로 가는 잔잔바리를 노릴 거냐 말 거냐 문제인데 여기 봐봐 거래 터지고 횡보 치다가 위로 들었다가 조정하고 가지 이평들 배열 상태 주봉이니까 이평들 배열 상태 월봉 봐야겠죠. 어때요? 바닥에서 쫙 감고 올라가는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지고 다시 올라갔었을 땐 이제는 이제 볼린저 밴드를 끌고 올라가는 상승이 되어볼 수 있는 거지. 이 수급을 가지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완전 초장기로 보시던가 아니면은 뭐 내가 좀 마이너스 계절 좀 보기 싫다 아니면 진짜 단타 치겠다 하시는 분던가 뭐 요 정도 손절가 주고 들어가던가 아니면 전 무난하게 보는 분들은 요거는 조금 이제 작은 시드라든지 과거에 쌌던 비율을 좀 남겨두시고 여기 와주면 참 좋겠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여기 매력적이긴 한데 올지 안 올지는 나는 모른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냥꾼들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이걸 올까요 안 올까요 맞추는 관점이 아니라 내가 노리는 포인트에 왔었을 때 노리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잔잔바리만 챙겨 드시면 될 것 같다. 지금은
그래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잔잔바리 반등은 나오고 뭐 조정 나왔다가 뭐 크게 볼 거 없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여러분들 실력 되시는 분들 마가 토큰 이런 것들 뭐 한탐 쳐본다거나 10.18걸 기준해서 손절 한번 쳐본다거나, 그죠? 뭐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플로 많이 빠졌네? 어이씨. 아니면 뭐 이럴 때 뭐 좋아하는 알트코인들 그러면 천천히 모아가 본다거나. 알트코인 모을 때는 여러분들 공부 빡세게 하셔야겠죠, 그죠? 또 월별 하단이니까 또 기술적 반등 등장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거는 포인트인 거예요. 작은 포인트. 무슨 말이냐면 볼린저밴드 하단에서 반등하는 거는요 거의 95% 맞습니다. 맞는 말인데 이게 추가적인 외력이라든지 추가적인 뭐 어떤 이슈가라든지 그 추세가 없을 때 이렇게 돼요. 봐봐. 이러고 나면 다 맞잖아. 기가 막히죠. 근데 이 흐름으로 만들어진 잔잔마리 파동이라고 보셔야 돼요. 인마가 만들어준 통통통통 이거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거래가 추가적으로 팍 들어온다 그럼 새로운 흐름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심플해요. 너무 많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막 우지가 뭐 패턴이 어쩌고 저쩌고 막 올라가서 안차가 미절 떨잖아요. 그러면 아이오타 같은 경우 단타 치고 싶어? 치셔도 돼요. 손절 주고 들어가면 되겠지 이때. 이럴 타이밍. 그럼 어디까지만 보면 돼? 상단까지. 근데 만약에 중심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꾸꾸꾸 하다 이렇게 빠질 때는 그냥 손절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네. 중심선까지 올라갔을 때 요 상승 보시고 요 비중이 만약 2에서 5% 사이가 왔다 갔다 한다면 익절도 중간에 한번 살짝 들어가 주시는 게 더 좋고 안전하게 하려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되셨네? 네. 오랜만에 신나게 녹화 방송을 진행을 했네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힘차게 보내시고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설 연휴도 잘 준비하시고 물가가 너무 비싸다 그죠?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